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방송은 벤츠 2300 AMG 라인의 오디오 튜닝과 스마트 방음, 소음을 줄이는 내용과 오디오 음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300 AMG 라인과 2300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메스터 오디오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부메스터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개수가 꽤나 많아요. 서라운드 기능을 주기 때문에 서라운드를 위해서 스피커 개수를 늘려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피커만 봤을 때는 2300 일반 모델에 들어가 있는 스테레오 사운드의 스피커와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된 차량의 스피커가 등급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문짝의 스피커 미드레인지, 뒷문짝의 미드레인지, 뒷선반의 미드레인지, 센터의 미드레인지 스피커라고 하는 거는 4인치 드라이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미드 스피커하고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 하나, 둘, 셋, 넷, 총 4개, 11개의 스피커를 기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발판에는 저음을 재생하는 서브우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의 스피커가 있고요. 음질 개선을 위해서 스피커 튜닝을 할 경우에는 앞문짝 스피커와 센터 스피커가 부메스터 오디오에서는 가장 중요한 스피커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스피커는 뒷문짝 스피커, 세 번째가 뒷선반, 마지막이 우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질 개선을 하고 싶기는 한데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구성으로 내가 꾸밀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어떤 제품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어느 업체를 선택을 할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스피커라고 해도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음질이 완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택을 해서 스피커 튜닝을 할 것인가라는 그 내용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영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MG 라인은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벤츠에서 차를 출고할 때 이 19인치 휠을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D라는 업체 각각 4군데 업체에서 장착을 하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업체가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는 장착하자마자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휠에 기스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스크래치를 낼 수도 있고 각각 업체마다 기술이 다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뜯는 거, 붙이는 거, 튜닝하는 거, 배선 설계를 하는 거, 스피커를 선택하고 스피커를 장착하는 거, 부속품을 어떤 걸 사용을 했느냐, 선재를 어떤 걸 사용을 했느냐, 단자를 어떻게 찝었느냐 하나하나까지가 전부 다 소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택을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벤츠에서 스피커가 일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E클래스가 음질이 다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벤츠 A, 벤츠 B, 벤츠 C, 벤츠 D 이렇게 있어가지고 스피커를 다 다른 업체에서 달고 나왔다고 하면 편차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독일에서 생산하는 벤츠와 미국에서 생산하는 벤츠를 구분을 짓듯이 조립을 하고 작업을 하고 설계를 하는 사람을 좀 기술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오디오를 한 지 19년이 됐고요. 수입차를 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신차종이 나오면 구매를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낸 후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매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를 제가 홍보 문구를 하나 따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업체의 홍보 문구입니다. 순정 스피커 사운드는 정말 병맛입니다. 어떻게 차량 데크 출력과 주파수를 매치시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전문가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데크 출력, 헤드 유닛의 출력과 주파수를 매치시키느냐라는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 소비자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재생하는 주파수 대역은 우리 가청 주파수 대역을 벗어난 대역까지 재생을 하게끔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 자체가 뭐 주파수를 매치시키고 자시고 없고요. 우리가 듣는 소리가 다 주파수 대역입니다. 스피커의 역할에 맞는 포지션 분배가 기술입니다.
스피커 역할에 맞는 포지션 분배가 아니고요. 스피커마다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있고 순정 스피커가 그것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주파수는 문도로프 콘덴서를 적용합니다. 주파수 커팅이겠죠. 주파수 커팅을 문도로프 콘덴서 부품을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82 마이크로페럿을 사용을 했네요. 이럴 경우에는 하이패스를 커팅을 하는 건데요. 죄송한데 여기서 설명해 놓은 차종은 하이패스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다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읽어볼 때는 이게 전문가의 내용인지 전문가의 내용이 아닌지 잘 모르게끔 이렇게 헷갈리게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씩 딱 읽어보면은 이게 알바가 글을 적은 건지 진짜 경력자의 엔지니어가 글을 적은 건지 아니면 진짜 초본데 막 남 까기 바쁜 사람이 적은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가 구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세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순정이랑 별 차이 없는 음질 나오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도로프 콘덴서를 이용을 하건 순정 스피커에 달려 나오는 50원짜리 콘덴서를 사용을 하건 100원짜리 콘덴서를 사용을 하건 주파수 커팅만 제대로 해주고 이 부품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 부품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스피커 저 스피커와 어떤 매칭이 있는지만 잘 구분을 한다고 하면 좋은 소리를 만드는 거는 큰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들이 시장에서 이제 인정을 못 받는 것 뿐이지 순정 시스템을 무시하는 업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순정 스피커에 이렇게 코일이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대역까지 나와라라고 세팅을 하는 거를 앰프에서 만들지 스피커에서 만들지 그럼 왜 얘는 스피커에 달아나느냐. 앰플리파이어에서 모든 채널을 줄 때 커팅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스피커는 여기서 여기까지 소리를 내고 이 스피커는 전체가 다 나오고 개별 세팅을 했다는 방증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벤치에서 이 개별 세팅을 어떻게 해놨느냐를 파악을 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세팅을 찾을 수 있는가를 엔지니어가 먼저 연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게 벤치에서 해놓은 세팅이 진짜 최저값이고 벤치에서 사용한 그 값을 내기 위해 엄청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세팅을 하면서 더 좋은 부품 소자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문도로프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좋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BMW라는 차종인데요. BMW는 그 커팅이 되어 있어요. 커팅이 되어 있는데 그걸 또 거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작업하는 업체에서 콘덴서 값만 불필요하게 지불을 하는 거고 콘덴서와 스피커에 연결하는 그 단자에서 손실을 줬느냐 이득을 줬느냐는 직접 뜯어보고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다이노디오 스피커를 설치해 놓은 거는 이 스피커는 페라이트 자석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거를 아까 같이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순정 스피커는 자석이 이렇게 조그만데 내가 바꾼 스피커는 자석이 이렇게 커요. 이거 완전 허접한 스피커고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스피커보다 자석 훨씬 큰 스피커 중국산 굉장히 많아요. 한 10,000원짜리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빼고 그걸 꼈을 때 음질이 좋느냐? 아니거든요. 순정 스피커에 사용된 자석은 네오디뮴 자석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파놨죠?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어떤 재질의 콘지와 엣지와 더스트캡과 코일과 모든 부품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고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음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벤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할 때 순정이랑 똑같이 고정을 하느냐 피스못을 박느냐 단자를 뭐를 사용을 했느냐 얘는 코일을 달았는데 스피커 튜닝할 때 코일을 달았느냐 안 달았느냐 세팅을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이런 각각 디테일에 따른 음질 차이가 있고요. 선재를 어떤 선재를 사용을 했느냐 이거에 따른 음질 차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납땜을 했느냐 단자를 사용을 했느냐 왜 단자를 사용했고 어떻게 집었느냐 이런 아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AMG 라인의 휠을 빗대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순정 스피커에 있던 코일은 여기에 있는 저희 자작 패시브 네트워크로 대체를 했고요. 자작 패시브 네트워크라는 거는 크로스오버, 음을 분리를 해주는 음 분리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순정에서 음을 분리해 준 것보다 나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왜? 내가 장착하는 스피커는 순정 스피커가 아니라 다이노디오 스피커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든 자작 패시브 네트워크를
1, 2, 3, 4, 5, 6, 7, 8, 9, 10 뭐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면서 내 차를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 중에 이게 제일 낫다, 우리 소비자가 듣는 일반적인 대중음악에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흡음재, 순정 흡음재 위에 3M 신슐레이트를 추가로 시공을 해놨어요. 추가로 시공을 해놨는데 흡음재는 그 양에 따라 소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문짝에 들어갈 수 있는 흡음재 양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양에서 나머지 부위, 뭐 노면 소음도 있고 풍절음도 있고 뭐 천장에서 들리는 소리, 바닥에서 들리는 소리, 그런 모든 복합적인 소리의 밸런스를 맞춰 놓은 게 방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순정을 파악해서 불필요한 부위를 빼고 똑똑하게 필요한 부위만 한다, 비공개 부위까지 시공을 해서 벤츠 E클래스 전용, 뭐 BMW 5 시리즈 전용 이런 식으로 똑똑한 방음을 한다고 하는 게 스마트 방음의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용어죠. 근데 스마트 방음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주먹구구 방음도 스마트 방음이라는 이름을 달고 방음 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자동차 튜닝 업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똑똑한 소비자가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다. 제품을 선택을 하고 뭐 방음을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벤츠 E클래스 스피커 튜닝,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만원짜리부터 있는데 이왕 문짝 뜯는 김에 그건 나는 하고 싶지가 않다, 이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벤츠 E클래스의 스피커 튜닝 가격은 98만원부터 있고요. 벤츠 230 익스클루시브나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센터 스피커를 반드시 튜닝을 해줘야 돼요. 센터 스피커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문짝 스피커를 바꾸면 센터 스피커도 반드시 튜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튜닝 비용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15만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230 일반 오디오 시스템은 98만원부터, 부메스터 오디오가 적용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13만원부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현금카드 당연히 동일가로 저는 시공을 하고 있고, 오토소닉스 외에도 진짜 실력이 있는 업체가 한 두세 군데 정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떤 구성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음은 엔진 소음만 잡거나 전체 시공을 해서 밸런스를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엔진만 시공할 경우에는 30만원, 전체 시공을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고요. 엔진 소음만 잡는다고 해서 엔진룸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겠습니다. 오토소닉스는 항상 각 차종에 맞는 튜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공을 하는 차종이 있고 시공을 하지 않는 차종도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시공을 했지만 초창기 이 차량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차를 구매를 했지만 이 차를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튜닝했던 것과 지금 현재 튜닝하는 거의 내용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는 거는 저도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시공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방송 조금 길게 나왔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토소닉스 메인 채널의 수입차 시장 흐름 시승기 리뷰를 하는 요 채널, 오디오 튜닝 방음에 대한 요 채널, 오디오 채널 두 채널 모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